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퇴사를 했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를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4시간을 온전히 내 시간으로 채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상처럼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짧은 영상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를 보시고서 여러분만의 미래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4시간을 온전히 내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의 하루를 체크해 봐야겠죠. 직장인의 하루 한번 시간표대로 보겠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보통 7시간 정도 되고 직장 일하는 시간 8시간에 출퇴근 1시간씩 더해서 2시간, 우리가 점심 저녁 두 끼를 먹는다면 1시간씩 더해서 식사 2시간, 그리고 집안일도 당연히 있겠죠. 그걸 2시간 빼고 나면은 하루 동안 나를 위한 시간 딱 3시간이 주어집니다. 직장과 출퇴근하는 시간에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월급이란 사슬을 깨야겠죠. 내가 월급 없이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제 기준으로 월 생활비를 측정해 봤는데요. 관리비, 휴대폰비, 전기세 모두 합쳐서 고정비가 월 1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식비가 70만 원, 그리고 청약과 연금저축이 50만 원, 보험으로 40만 원까지 더하고 나면은 월 저는 3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 돈이 있다면 24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도 본인의 한 달 생활비를 측정해 보셔야 됩니다. 이 금액이 나만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월 얼마씩 있어야지 경제적 자유를 얻는지를 알아봤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플랜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40부터 100세까지 기준을 잡아봤는데요. 제가 30 후반이라 곧 40이 되는데 40부터 70까지는 우선은 돈을 버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노동 수익, 사업 수익, 투자 수익으로 인해서 월 300씩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70세부터 100세까지는 우리가 그 나이가 되면 당연히 일하기 힘들어지겠죠. 일하지 않고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든지 배당을 받는 구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당연히 앞에 40부터 70까지는 연금저축으로 매달 33만 원씩 저는 내고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70부터 100세까지 살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0세부터 100세까지 연금저축으로 300만 원씩 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가정으로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연금저축으로 연 12% 성장하고 물가상승률이 2%다. 그러면 매년 10% 성장률이죠. 2022년 기준으로 수령액 300만 원이다. 그랬을 때 30살이면 지금 17만 원씩 연금저축을 넣으면 됩니다. 당연히 70까지 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35이다. 그러면 24만 원. 나는 40살이다. 그럼 36만 원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금액이 커지죠. 내가 지금 60세면은 248만 원을 넣어야지 10년 뒤부터 300만 원씩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 말고도 내가 개인연금이 있거나 배당 수익, 월세 수익이 있다면 당연히 요 금액에서 줄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으로 연 400만 원 들어가야 세제 혜택이 가능하니까 33만 3천 원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준으로는 33만 3천 원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연금저축을 넣자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70세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경제적 자유를 꿈꿔야 되니까 300만 원을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40살이다. 그랬을 때 70세까지 3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12 곱하기 30, 그러면 내가 필요한 돈이 나옵니다. 총 10억 8천만 원인데 여기서 계산을 끝내면 하수겠죠. 인플레이션 2%를 적용해 보면은 70세 됐을 때 14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중간값으로 계산해서 12억 7천만 원이 있으면 지금 당장 경제적 자유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냥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라는 걸 합니다. 투자로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8억 5천을 가지고서 5%씩 수익이 난다면 300만 원씩 매달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15% 혹은 20% 수익을 낼 수 있다 매년. 그러면 2억 1천만 원, 2억 8천만 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자세히 내가 일한 돈, 투자 수익, 자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3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매년 10%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억 2천만 원이 있으면 됩니다. 요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소년생이라고 해서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적은데 월급이 더 많은 시기를 말합니다. 이때는 시드머니를 모아야 된다, 자본금을 늘려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노동사업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데 사원들이 가장 차장 부장 올라갈수록 월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대해 자본금도 늘어납니다. 투자 수익도 같이 늘어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부터는 노동사업 수익은 거의 동일한데 자본금으로 인해서 투자 수익을 늘리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이때는 거의 부장님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노동사업을 안 하고도 자본금만으로도 월 300만 원씩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단계가 마지막 네 번째 경제적 자유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각 레벨이 있는데 저는 직장을 다닐 때 레벨 2였습니다. 노동 수익으로 인해서 자본금을 만들고 투자 수익을 만드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내가 들이는 시간보다는 당연히 자본금으로 투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 자본금을 늘리는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정을 했고 자본금을 빨리 늘리기 위해서 투자자, 사업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요 단계에 저는 접어들면서 3단계에 있는데 4단계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노동사업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24시간 동안 카페에서 가만히 있길 원했던 것도 아니고 365일을 가만히 쉬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레벨 네 번째 단계에서 자본금을 100%로 두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저 같은 이런 스텝을 밟고 있는 분이라면 레벨 2, 레벨 3에서도 하고 싶은 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레벨 2에서 3로 넘어오면서 하고 싶은 일로 대체를 했고 레벨 4가 되더라도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월 300만 원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갈 겁니다. 경제적 자유 레벨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현금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의 현금 흐름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월급을 받으면 지출하는 돈이 있고 투자하는 돈으로 갈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월급의 몇 퍼센트를 저축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자들은 지출을 하지 않고 바로 자본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본금에서 당연히 투자를 하고 투자해서 나온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다고 치면은 이 내가 월급 받은 돈을 모두 다 스타벅스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금이 나오면 그 배당금으로 커피를 사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의 흐름을 가져가는 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했던 말이고 이렇게 되면 노동사업 수익을 완전하게 지키는 거고 자본금이 더욱더 탄탄하게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앞에서는 돈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조를 바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노동사업 그리고 자본, 투자가 있는데 노동사업 수익, 우리가 월급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수입을 늘리기 위한 과정이 있고 투자금, 투자에서는 당연히 수익률을 높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꼭지로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수입을 늘리는 과정으로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부업 혹은 투잡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나열된 것들은 모두 다 해봤습니다.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무자본 창업이었는데요. 실패를 하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들을 골라봤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유튜브가 저를 만들어준 계기가 됐는데 여기서 투잡 중에 괜찮았던 것들 5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투잡하기 좋은 아이템 5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전자책이 있는데요. 정보 및 노하우를 녹여서 한 2, 30페이지만 만들어도 됩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파워포인트로 유튜브 하는 방법,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죠. 이걸 전자책으로도 만들었고 타링이랑 크몽에 강의를 올려뒀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월 10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담회가 있는데요. 제가 퇴근하고서 7시, 8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자담회를
주로 이용했는데 보통 4에서 5만 원 정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고급 자담회 같은 경우는 16만 원까지 있는데 네이버에다가 자담회라고 치면은 카페랑 블로그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데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저랑 그 직장 동료 둘이서 스마트 스토어를 각자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적성이 맞지 않아서 그만했고 그 친구는 지금도 월 100만 원씩 직장 다니면서 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쿠팡 파트너스인데요.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타고 쿠팡에서 구매를 하면 저한테 3% 정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올리고 거기다 링크를 달거나 블로그 올리고 링크를 달려고 했는데 전환율이 적어서 그렇게 쓰고 있진 않고요. 지인에게 쿠팡 링크를 드리면서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다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치킨 한 마리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튜버인데요. 유튜브를 하고 싶은 분들은 딱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정보랑 재미가 들어간 컨텐츠인가 요건데요. 저는 정보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재미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 중에 있고 재미가 가득한 영상은 정보 하나만 들어가도 그 영상이 상당히 유익한 영상으로 바뀌니까 요 두 가지 꼭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5개를 말씀드렸는데 4개에 맞는 투잡을 꼭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었고 이제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3가지를 볼 줄 알아야겠죠. 시장과 업황을 분석할 줄 알고 기업과 ETF를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요 관련돼서는 제가 수페TV 영상으로 자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 하시다 보면 수익률이 높아질 겁니다. 소페TV 영상이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3가지만 추천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인데요. 금액별로 포트폴리오, 1000만원 포트폴리오 여기 들어가시면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별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각각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내 금액에 맞게 포트폴리오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가 트렌드에 해당하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가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영상이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고 그게 아니라 나는 배당주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 영상도 오른쪽에 있으니까 각 분야별로 하나씩 보시고서 나는 어떻게 투자하면 되겠다 그런 기준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요 관련된 영상은 밑에 링크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세요. 수입도 늘리고 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핵심 비법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우리가 왜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 되는지 현실적인 이야기 3가지를 보면 첫 번째, 보험보다는 투자입니다. 보험금은 우리가 미래에 나빠질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고 투자는 좋아질 것에 대한 대비죠.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보험금보다는 투자금이 높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직장보다는 투자인데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으로 월급을 올리는 방법은 간접적인 것이고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 이게 직접적인 것에 해당이 되겠죠. 간접적인 구조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투자, 자산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현금보다 투자인데요. 현금은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우리가 현금이 얼마나 가치가 낮아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같은 현금이라도 투자를 통해서 당연히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핵심 비법은 투자입니다. 제가 그 길에 도움되는 영상을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에 대해 수패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24시간을 온전히 내 시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경제적 자유는 이제 매일 보람되고 온전히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는 무엇인가요? 그 길에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저와 함께 걸어가며 응원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